근데 다음으로 대입 상담 프로그램 많이 활용하시죠, 선생님들. 제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빠르게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상담하실 때 유용한 기능들 몇 가지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입 정보 포털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은요, 선생님들만 보실 수 있어요. 이 선생님들만 보실 수 있는 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상담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네, 그래서 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하실 때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 위에 있는 창에는 3개년의 대학의 전형 정보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구체적인 기준과 전형 방법들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맨 밑에는 합격, 충원 합격, 불합격의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선생님들? 자,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맨 아래에 있는 이 부분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맨 아래 부분이 아닙니다. 어디죠, 선생님들? 맨 윗부분입니다. 작년, 재작년과 관련해서 대학의 전형과 관련된 요소들, 내용들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차분히 보신 다음에 입결을 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형 요소가 바뀌면 이 입결은 전부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맨 윗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다 아실 텐데요. 점수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점수가 있으면 왼쪽에 일반 점수라는 칸이 있고 환산 점수라는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일반 점수와 환산 점수가 같을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나 기타의 다른 요소들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같으면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이나 출결, 이런 다른 기타의 전형 요소가 있는 경우는 일반 점수와 환산 점수의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뭘 가지고 상담하셔야 되나요? 환산 점수를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게 맞는 겁니다, 선생님들. 이게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등급을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환산 점수가 산출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례가 이제 대교협에서 보시고 삭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담 이 사례들 많이 보시면서 이상한 거는 이제 신고도 해주시고요. 프로그램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3개년치에 지금 전형 자료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저 3개년치의 전형의 변화 요소들을 꼭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시면서 굉장히 유용하실 수 있는데 그냥 지나치시는 기능들을 두 가지를 안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찍었어요. 이제 세부 탭인데요. 세부 탭에서 몇 명 뽑네? 합부를 바로 보십니다. 근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타전형, 타학과 지원 경향이라는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202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얼마 안 됐는데 자, 이 타전형을 딱 클릭해 보시면은 이 대학교 이 학과에 지원한 지원자가 가장 많이 지원한 전형 20개를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전형을 아이가 내신 성적이 안 되거나 어떤 사유로 못 쓰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유사한 다른 학과를 또 같이 보시면서 상담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타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과를 지원한 아이가 가장 많이 지원한 20개의 학과를 보여줍니다. 만약 이 학과에 도전하기가 어렵다면은 이렇게 이 학과들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상담하실 수 있고 학생들이 어디에 갈지 분명히 학과를 결정짓지 못했을 때 보여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학과가 생각보다 아이들이 끝까지 결정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학과들을 보여주시면서 상담을 진행해 보시라고 이런 기능들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의 안 쓰셨을 겁니다. 수시 사례 차트인데요. 어디 있냐면요. 선생님들 대입상담 프로그램 켜시면요. 상담 바로 왼쪽에 누르시죠. 그 오른쪽에 저기 수시 사례 차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은 선생님 저 재성적으로 어느 대학 갈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재성적으로 이 대학교 가고 싶은데 어느 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두루뭉술한 아이들 상담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력이 돼야 되는 부분은 아이의 성적입니다. 성적이 입력돼서 지금 들어와 있죠. 홍길동이라고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콤보박스에 체크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계열입니다.
지금 저렇게 인문사회 계열이라고, 계열은 인문사회, 자연, 공학, 예체능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주로 인문사회나 자연을 선택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문사회를 선택하셔서 어떤 대학,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선택하셔가지고, 뭐 검색어에는 학과를 많이 넣는데요.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을 넣으시면요. 아이의 현재 성적에 부합하는, 아이의 성적과 유사한 이 전년도 합격 사례가 있는 대학들을 쭉 차트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아이가 이 대학에 갈 수 있다, 이 대학이 너한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은 요 지금 그래프를 박스 플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막대기를, 이 끝에 있는 부분을 이제 제일 높은 등급, 맨 밑에 떨어져 있는 이 막대기 선을 제일 낮은 등급이라고 하고요. 저 박스가 25% 평균값 75% 선인데요. 지금 우리 지원하는 우리 아이의 성적이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쭉 일렬로 돼 있죠. 이 아이의 성적이 저렇게 가톨릭대 성심처럼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면은 25%에서 75% 합격 선에 우리 아이의 성적대가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저 지금 박스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딱 클릭을 이제 돌아가셔가지고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클릭하면 밑에 그 대학에 있는 학과들이 또 이렇게 또 플롯으로 나옵니다. 박스 플롯으로. 그러면 또 어떻게 해보셔요? 저 박스 안에 또 들어가는 대학들을 찾아보시면 학과들을 찾아보시면 되죠. 그 박스 안에 있는 학과를 또 찾으셔가지고 클릭을 또 하시면요. 이제 밑에 이 상담 프로그램 세부 탭과 바로 연결되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그 창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바로 그 학과와 관련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하실 때 저 어디 가요? 저 어느 과 갈지 모르겠어요. 어느 대학 가요? 라고 하는 친구는 차트에서 그냥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맹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맹점이 있는데요. 이 사례 차트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빨간색 글씨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인문사회 계열로 찍은 친구들은, 그 친구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성적만을 가지고 지금 이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찾는 거고요. 자연과학 계열을 선택한 친구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성적만 가지고 이제 대학을 찾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 보시면은 대학마다 반영하는 과목이나 비율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사례 차트 기능은 저 어디 가요? 저 어느 학과 어느 대학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에게 처음 접근할 때 쓰시기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접근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 어디 갈까요? 저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에게 활용하시면은 정말 좋은 기능이고 점점점 그 대학과 학과의 폭을 좁혀나가시면서 세부적으로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 상담 프로그램은요, 수시 사례가 가장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누적 사례가 42만 건이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시는 아까 김은희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8만 건에 불과합니다.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례가 그렇게 풍부하진 않습니다. 수시 상담을 하기에는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정확도가 뛰어나지만 해당 학과의 전체 지원자의 사례가 아닙니다. 특히 선생님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중앙대라든지 성균관대학교라든지 광역 단위로 모집을 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50명, 100명 이렇게 모집하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과들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경쟁률이 10대 1이면 50명을 모집하는 학과에 경쟁률이 10대 1이면 500건의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원 건수를 보시면은 많으면 200, 300건이고요. 적으면 100건이 안 됩니다. 이 전체 자료가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신뢰도는 가장 높지만 완벽하지 않다.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다. 상담의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모든 사례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제 작년에 이제 선생님들 상담하시는 것도 보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옆에서 의도는 아닌데 이제 자리 배치가 그렇게 돼 있어서요. 신규 선생님 상담하시는 걸 어떻게 듣는데 처음 이제 안내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내신이 이러니까 전년도 봤을 때 여기 불합격 사례에 있어. 불합격하겠네. 이런 식으로 가셨어요. 요거는 정말 잘못된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변수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아이들과 상담을 하실 때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쓰신다면은 구간으로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범위로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년도 결과를 보니까 물론 기본 전제는 모든 전형 요소나 비율 이런 거 동일하다는 전제합니다. 전제하에서 이 동일한
동일한 전년도 결과를 볼 때 최초 합격을 여기서부터 요 정도 내신이 최초 합격을 했어.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가 추가 합격을 했네. 이 정도 선에서 추가 합격과 충원 합격을 했으니까 이 범위가 좀 좁은 편이지. 범위가 늘어져 있구나. 범위가 굉장히 촘촘한 이런 걸 설명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 범위를 설명해 주시면서 너는 이 구간에 포함이 되니까 조금 다른 대학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식의 상담이 진행이 돼야지 전년도 입시 결과랑 1대1로 대응을 해가지고 꼭 찍어서 넌 안 돼, 넌 돼. 이런 식으로 가시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구간을 바탕으로 너는 합격 구간, 충원 합격 구간, 불합격 구간에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결과를 해석해 가시면서 상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상담하실 때 최근 3개년의 입시 결과를 다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오른쪽에 2023, 21 이게 다 3개년치 입시 결과를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사례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경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년치 입시 결과를 꼭 보시면서 상담을 진행하셔라라고 하는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상담 프로그램과 모집 요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와 기호들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 프로그램 보시면은 또 모집 요강 보시면은 숫자가 모집 인원에 숫자가 쳐져 있어요. 숫자가 당연히 숫자가 써 있죠. 근데 괄호가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고요. 프로그램에도 보면은 괄호가 둘러싸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괄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 전형에서 통합해갖고 여러 학과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이 인원을 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통합해서 선발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 선발을 할 때 모집 요강과 프로그램에서 0과 비어있는 칸의 의미를 아시나요, 선생님들? 모집 요강을 보실 때, 프로그램 보실 때 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안 뽑는다가 아닙니다. 선발을 하는데 그게 몇 명인지 모른다는 의미고요. 비어있는 칸은 선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요 차이점을 인식을 해주시면은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프로그램의 체계가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예비가 이게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 예비 번호를 받지 못한 후보자들은 전부 다 99번으로 입력했었거든요. 예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사례들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학과는 왜 다 99번이야 후보가 불합격자가 이렇게 놀라실 수 있는데 번호를 못 받았을 경우 99를 입력하기도 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예전에 자료 데이터들이 남아있을 경우에 간혹 그런 자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요거는 제가 작년 저희 담임 선생님들께도 반드시 부탁을 드렸던 건데요.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처음으로 열어서 바로 보시면서 아이들과 상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미리 한번 아이들이 지원할 대학과 학과의 프로그램을 미리 열어보셔가지고 한번 보신 상태에서 아이를 오라고 하시고 상담 프로그램에서 이제 상담을 해 나가셔야지 열어봤는데 이상한 사례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게 붙었네요, 이거. 내신이 7등급인데 붙었어요, 서울에. 저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런 말을 하면 상담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상담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프로그램이 상담을 돕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프로그램의 기능을 잃게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먼저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시고 그 학과, 그 대학의 결과를 보신 상태에서 끄시고 안 보신 것처럼 내 생각엔 이럴 것 같아. 한번 볼까? 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이들과 상담을 진행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우리 3학년 담임선생님들 작년 한 해를 되짚어 보면서 단풍나무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3월 달에 데이터 분석가도 되셔야 되고요. 어떨 때 수시 원서 접수할 때는 선생님들 치어리더도 되셔야 됩니다. 응원하셔야 되고, 그리고 면접 때는 연기 감독도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풍나무처럼 다양한 색을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단풍나무가 가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단풍나무들이랑 숲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옆에는 혼자 계신 게 아니라 항상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 고3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학년부장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멋진 아름다운 단풍 색깔을 만들어 나가실 새내기 고3 선생님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